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두고요. 한동훈과 홍준표와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직접 맞붙었습니다. 바로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비판했었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반하는 일입니다. 당신 원내위원장의 표신 노리고 전대 출마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네 번째로 SNS를 올렸습니다. 이 이슈로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 겨냥한 거죠. 네, 지금은 청년들을 공정한 경쟁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처신 표현으로 싸웠었는데 이번에도 직접 홍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분들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최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구당 부활은 우리나라 이제 정당 정치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최장집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최장집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정치학자들이 실은 정치학자들의 다수 의견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등등등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지구당 폐지는 좀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정당 정치라는 것이 실은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어떤 제도권 정치와 비제도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그 중간다리 역할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구당 부활은 원래도 많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정치개혁이고 또 정치개혁이라 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는 그러니까 지구당 체제가 없고 당협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그 비포 애프터가 뭐가 달라지냐? 네. 가장 달라진 거 하나는 지구당이 법인이 될 수가 있고 독자적인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실은 달라지는 건데 독자적인 정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원외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도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어떤 그 돈을 모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앞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정치개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현역들은 온갖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이 있고 지금 이제 양쪽에 계시는 분들도 실은 원외에 계시는 건데 원외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차떼기 때 부정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인 경우는 1년에 1억 5천 정도까지는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 그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관위에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다 공개하는 것 조건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 자금을 모집하면 제 생각엔 홍준표 전 시장께서 우려하시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이 굉장히 아카데믹하게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네 번째로 SNS에 직접 글을 쓰면서 홍 시장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 시장의 입장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자로 답변 받았고 제가 방송 직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요. 이 문자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내가 한나라당 전략본부장 할 때 여야 합의로 한 부패 방지법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원외표를 노리고 부패 정치 부활을 주장하는 그 친구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지구당 폐지의 의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당사자이시기도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내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든 부패 방지법이 이 지구당 폐지였다. 그런데 한동훈이 뭘 하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입니까? 홍준표 시장은 지금도 지구당 부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당이 도대체 뭔데 뭐 청년 신인 얘기 나오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구당이 그 지역에 없으면 청년들이라든가 또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데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그 통로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신인 원외위원장이나 청년 원외위원 젊은 사람들은 정치 자금 이제 모금할 수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편 국회의원은 사무실도 있고 1억 5천만 원씩 모금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원외들은 항상 이 지구당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경쟁자들인데 그걸 굳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인가에도 이준석, 송영길 그 두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당 부활하자고. 근데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번엔 친구라고 이제 표현하셔서 지난번 아이보다는 이제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전당대 원내표를 의식하고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나경원 전 대표도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근데 다 전당대회 앞두고 하는 얘기는 맞는데, 그런데 그 2002년의 지금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은 꽤나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도 정계특위 차원에서 1년에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제 낸다고 하는데, 네. 5천만 원 정도면요, 사무실 운영하고 거기 아주 그 적게 월급을 주는 유급 직원 한 명 둘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구당이 부활된다면 그것이 과거처럼 돈 먹는 하마다 부패정 떠나서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님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시각과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여생 의원님. 저는 뭐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약간 일견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지구당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냐 없냐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청년들과 정치 신인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원외 그 지역위원장한테 후원금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더 후원금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구당이 부활하면은 실제 이제 그 돈 선거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걸 아무리 뭐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선관위한테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사실상 미래에 이제 뭐 투자하는 건데 네. 이게 불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대안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는 지구당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맞습니다. 같고요. 지금 청년 정치인이신 우리 여선웅 행정관님께서 실제로 이 지구당이 부활하면 청년 정치가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주셨고 저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과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그리고 격차 해소 뭐 이거를 지금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정치 개혁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의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취재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낙선자 그리고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권 폐지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개혁 시리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세비 중위소득 이걸 포함해서 공천 받을 때 한 약속들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송 변호사님, 사실 지금 당내에서는 그거 총선 때 다 한동훈이 한 약속 아니냐. 본인이 당 떠나면 누가 지키겠느냐 이런 시선이 분명히 총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다는 건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에 올린 SNS 메시지에서도 예. 그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런 걸 다시 언급하면서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그 당대표로 복귀를 해서 그런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은 사실 자생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양대 정당 중에 어느 정당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시지는 사실 내가 주도해서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당 부활. 여기 대해서 당권 주자들도 하나씩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도요. 내가 원외위원장을 해보니까 그거 필요한 제도더라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생각을 하는 된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걸 그런 문제가 띄운 걸로 있습니다. 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올 것 같죠. 여러 가지 언론상 기사를 보면 본인이 적극적인 행보를 한다 하고 하니까 출마하실 생각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저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최 소장님.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저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남긴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뼈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워낙 그 나경원 당선인도 이제 오늘부터 의원이 되셨죠. 나경원 의원도 실은 이제 그 가장 대표로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앵커가 직접 물어본 것도 나경원 의원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도 실은 그걸 이제 알고 물어보신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뼈 있게 견제하기도 하지만 또 나름 이제 충분히 이 당 대표 출마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요. 이 첫 번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요구를 했던 분이 있죠. 바로 조혜진 의원인데요. 조혜진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서 아주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 시장님이 젊었을 때 사실은 명중률 높은 저격수로 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한테나 그냥 난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릴 때 시골의 장터에 장마다 나타났던 그런 그 뼈돌이 변사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처럼도 보이고 정치적 고려장을 스스로 자초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대통령께서도 홍준표 시장의 입을 빌어서 뭐 이의제의를 하거나 뭐 차도 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정치적 고려장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혜진 의원이 정말 말씀 점잖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표현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혜진 의원은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인데요. 30년 전에 그때부터 알았던 취재원입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점잖은 예.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 분인데 발언의 수위가 오늘은 조금 좀 강하다. 저는 정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종의 이제 교사 역할을 한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이제 또 배우고 우리 사회 전반이 이 정치 분야 돌아가는 거 보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떠돌이 변사, 정치적 고려장 이런 것은 좀 수위를 넘었다. 근데 이제 원인 제공한 분은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님께서 워낙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하는 말들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막 영역에서 쏟아내시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라도 이제 품위 있는 말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좀 낮춰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어쨌건 이제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이죠, 이제. 예. 이번에 당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다고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거친 언사로 저걸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권의 모든 분들이 좀 언어의 압력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홍 시장의 우군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바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가세한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게 국민들한테 사진 찍기는 뭐 좋아하고 제가 볼 때는 콘텐츠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그냥 뭐 혼자 그냥 뭐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 송 변호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쪽으로 홍준표 시장 있죠, 방금 김태흠 지사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신 문제 갖고 했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역단체장들이 이제 이번 당대표 경선에 직접 등판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네. 광역단체장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전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마냥 관전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존재감이 살아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톤이 높은 언어로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김태흠 충남지사께서도 좀 언어의 온도를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관종, 그다음에 뭐 널뛰듯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안철수 의원한테는 탈당하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던데, 네. 사실은 충청남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중에 민주당이 8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2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는 간접적으로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좀 다시 옷깃을 여미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더 사랑받도록 할까, 이것에 전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의 톤을 좀 낮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까지 이렇게 나오고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언급하니까 천목회 소속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영입 인재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이렇게 맞받았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면서, 물론 김태훈 지사님은 삼선 의원의 도지사까지 하셨지만,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널리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굉장히 정치적인 이력은 굉장히 이제 저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제 확실한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큰 자산인데 그래도 우리 당의 원로께서 좀 많이 좀 보호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이준석이랑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랑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내려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신 박상수 변호사가 요즘에 천목회 회원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변인격으로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정관님, 오늘 조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았다는 목격담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는 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거의 사실상 등판한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 선관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뭐 7월 중순, 8월 초순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오늘도 그 SNS 통해서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예. 아마도 뭐 등판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약간 사심은 없었다, 조금 그렇게는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오늘은 뭐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여럿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방어해주는 원내 인사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사무총장 했던 장동혁 의원 빼놓고는 지금 이제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이제 지역위원장이 계속 이제 앞서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 뭔가 이제 자기 사람 씹는 거는 굉장히 뭐 하지는 않았구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4위와 7위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 특검법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친윤계가 주최기도 했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사였다 이러면서 당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쏟아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을 던지자 홍준표 시장이 캐릭터 그대로 날것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패하고 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어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이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홀홀 날고 우리 당은 선거에 참패해가지고 전부 기 가지고 쪼그러져 있고 그 어떻게 감당할 거요? 이 당에 전사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 있었던 마지막 전사는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 우리 당에는 팬데믹이 형성됐고 수분이 형성됐다 이렇게 아까 연설에서 얘기하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자들은 전부 이상하게 머리가 그쪽밖에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야. 지금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당원의 중심 말하면 핵심을 갖다가 비대위에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에서 어떻게 그걸 개정합니까? 전당대회 관리위원회밖에 안 돼요. 비대위에서 무슨 혁신을 내요? 총선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화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참 졸렬한 당이다. 치고도 뭐 원인도 하나 분석 못하는 당이 무슨 그게 당이냐. 참 졸렬한 질문이다. 그만하란다. 일단 불쾌합니다. 홍준표 시장 반응이. 근데 다만 불쾌하면서도 본인 하고 싶은 말은 또 다 하면서 마지막에 또 웃으면서 퇴장하는 모습 쭉 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아이 뭐 갸. 자꾸 들이미는 이유를 모르겠고 참 졸렬한 당이다. 혹은 뭐 기자의 질문에 졸렬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원인도 하나 분석 못하는 당이 그게 무슨 당이냐. 백서를 하긴 해야 되고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을 갸로 가리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오늘 뭐 홍준표 시장이 작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 본인과 이재호, 김문수를 마지막 전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홍준표 시장을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글쎄 마지막 전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전사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을 마지막 전사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고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왜 그걸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실컷 지금 이 SNS나 통해서 비난하는데 그걸 기자들이 묻는데 왜 그게 또 기자들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벌써 나이가 51입니다. 자, 근데 자꾸 애라고 그러면 본인 아마 그 국회의원 들어가셨을 때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40대인가요? 그때 오시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은 어른이었고 51세 된 한동훈 위원장은 애라는 이야기인가요? 참 이거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전략은 글쎄요. 지금 뭐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이 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류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한편에서는 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자극해서 일단 대표 나오게 해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좀 수그러들게끔 만들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라는 또 전망도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고도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자는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현정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 글쎄요. 그건 좀 고차원적인 전략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거나 본인이 이 당의 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해당 세미나에 상경한 이유 홍 시장도 여러 정치적 해석 속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뉴스탑10에 출연한 일부 패널이 저 해당 세미나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권 의원 측이 알려왔기 때문에 이거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 말고도요. 최근에 애둘러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인물 있죠. 이철규 의원. 최근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총선 백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고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마늘한양하듯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과 아마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분리해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한동훈 정치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선 때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홍준표 당시 후보께 문제를 제기한 전력도 있습니다. 다투기도 했고요. 소위 말해서 또 지천명의 나이까지 온 분을
표현하는데 예. 그런 좀 약간 비하한 네. 표현. 아이라. 물론 홍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저는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정처장님. 네. 제일 가까운 사이가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 안 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의미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의 저 말씀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전까지는 맞는 얘기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하는 이후부터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장관을 지명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장악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원장까지 맡기는 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총선을 지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한 갈등이 표출이 되고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친윤과 이 친한 사이에 이 틈이 벌어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보완제 역할을 했다라면 예. 비대위원장을 맡고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이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윤한 갈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윤석열의 길과 한동훈의 길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서로 좀 엇갈리고 있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메시지들이 일관된 듯 아닌 듯 하지만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여러모로 견제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홍준표 시장의 어제 세미나 뒤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당시에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애둘러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당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제가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당에 살아남아 있다면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정말 젊은 분들 많이 모시고 싶었거든요.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정치개혁에 반합니다. 그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부패정치 타파의 일환으로 한 건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홍 시장이 어제 저 말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한번 본인 SNS에 글을 썼습니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고 지금은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다. 정치 영역에서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특검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실천한다. 홍 시장 말에 바로 맞받아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머지않았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협적이지 않으면은 저렇게 계속해서 무슨 언급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성장해 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쑥쑥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자체가 위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지구당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반대 의견을 하는 건데 반대를 한 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하실 만큼 하셨는데 이 지구당에 대한 부활은요. 20대부터 계속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얘기했던 것이고 2005년도에 이제 차떼기 한나라당 이후에 2000년도 오세훈법으로 해서 지구당 폐지가 된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근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원래 정치라는 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부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개혁에 있어서 지구당 폐지가 맞고 지금은 지구당 부활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권력을 잇고 돈 있는 사람, 승자독식의 구조의 정치 구조가 됐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치를 덤으로 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더라도 정치 사상과 신념과 어떤 본인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21대에 끊임없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는데 여야 간에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당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 말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좋은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주장했던 바예요.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한 반대다.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하는 거 그냥 싫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사실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거 찻대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근 당선인들, 낙선인들 만나서 이게 몸풀기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찻대기 사건을 수사해봐서 아는데 당시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던 전력도 있네요. 시대가 바뀐 만큼 다시 검토해 볼 때 이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생각은 총선 백서는 과거를 짚는다면 이런 정치개혁 성격의 지구당 부활은 미래를 짚는다. 뭐 과거 수사 전략과 이런 거를 좀 맞닿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라는 게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서영주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지금 20년 전의 정치적 상황과 당시에 어떤 검은 돈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들 그런 시절과 지금같이 회계가 투명해지고 모든 감시 시스템이 있는 이상 요즘은요 이 대부분 다 카드 쓰고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또 굉장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쭉 그동안 한 20년 동안 취재를 해보면 지금은 정치권의 검은 돈이라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걸 쓰는 것도 보면 지금 요즘은 정말 돈 몇 푼 이거 잘못 쓰다가는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재판에서 배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년 동안 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 현역 의원들은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 있죠. 보좌관 9명 있죠. 그다음 지역구도 사무실 만들 수 있죠. 후원회 만들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외 지구당 위원장은 사무실도 만들 수 없죠. 프랜카드도 붙일 수 없죠.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명함도 나눌 수 없죠. 의정 보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정말 이 신인들이 활동하기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무소 만듭니다. 무슨 발전위원회, 발전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지역에 만들어 활동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고착화되다 보니까 정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열정 있는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당대회 등판 여부를 100% 확정 짓진 못했지만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처럼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고 관종이다. 전당대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사람들 의견도 비슷한데 일단 본인 스스로 뭐 정책 행보, 당과 관련된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런 당내 견제 말고도 본격적인 야당의 견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효 변호사님. 네. 오늘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개원하자마자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또 오히려 대래 한동훈 띄워주기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띄워주기 성격도 있겠지만요. 일단 본인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만 입수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등이 첨부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이 됐고 거기에 손준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직책 자체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곳입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함구합니까? 그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공정과 상식에 기치는 않을 겁니다. 예. 들여다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자제분의 그 입시 비위와 관련한 어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함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밝히고 밝히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장처장님 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어떤 실체가 있어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는 아니 실체조차 없는 걸 그거 다 검찰 조사, 뭐 경찰 조사 건너뛰고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조국 혁신당의 이건 일종의 정치적 수사고 조국 대표의 뭐 복수 성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아마 이 국민 여론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크게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특별법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이라는 한 정치인의 이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고발, 경찰 고발, 공수처 고발도 아니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꼭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많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에 추구하는 22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한동훈 때리기, 한동훈 처벌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그 국회의원 도리인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하느냐 아니면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진이죠. 잠깐만요. 다시 보여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아마 뒤에 그 사진 뒷벽을 본 추정컨대 한동훈 전 위원장 자택 인근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저 옷을 입고 많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하는데 이 사진 또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목격담 빈도수 혹은 여러 가지 정책 메시지, SNS 글 쓰는 횟수의 폭, 텀이 좀 줄어드는 걸 고려하면 뭐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단도 임박했다는 관측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뭐 아이를 둔 가족과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게 포착이 됐는데 이제 목격담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 결단 여부, 전당대회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목격담 얘기까지 저희 제작진 순발력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사진을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도 7월이면 당대표 뽑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단일 지도체제입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 중 한 명만 대표로 뽑히죠. 과거엔 집단 지도체제였습니다. 1등이 당대표에 뽑히는 건 똑같지만 2등부터 5등까지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죠. 황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세론으로 흥행이 저조할 걸 우려해 3등까지는 지도부에 입성하는 성능 하이브리드 체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의 절충안,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1등은 당대표를, 2등과 3등은 최고위원을 맡는 겁니다. 1등 외에는 지도부에서 배제되는 기존의 단일 지도체제의 경우 전당대회 흥행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나온다며 묵직하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당권 주자들도 지도체제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당원 또 국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 특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나경원 의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친윤 측은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되게 됩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집단 지도체제의 장점도 있어 검토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 견제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면 6월 중순쯤엔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가 보이는데요. SNS에 글도 올렸고 당 상황에 쓴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이 되지 않도록 특권 폐지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 최근 주변에는 답답함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 미래, 정치개혁 이슈를 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여권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이슈에도 관심이 많다며 사실상 정당 복귀를 위한 준비라고 평가했습니다. 등판 시기는 6월 중순쯤이 유력해 보입니다. 곧 선택할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6월 중순까지는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